본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예 이제 대놓고 바이든 사퇴하라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차피 합법적으로 당선된 것도 아닌데 뭐 믿지는 장사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까지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뭐 속 시원한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아주 강한 어필을 한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이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은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이어서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한 5, 6개의 성명을 줄줄이 내놓았는데 뭐 결국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내놓았던 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조 바이든은 코로나에 투항했고 코로나에 완전히 이제 항복해버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신 맞으라고 막 한참 그러더니 이제는 또 백신 맞았건 안 맞았건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 써라 뭐 이러고 있질 않나. 백신 맞지 않으면 아예 타주로 여행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 우리 같은 미국 안에서도 이주에서 그 옆주로 이동하는 거, 여행하는 거 이런 거 아예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검토까지 아직 명령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행정명령까지 검토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지금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에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단은 투항을 했고 그것은 포효하며 되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계속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후 그는 아프가니스탄을 빠르게 점령하고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믿음을 파괴한 탈레반에게 항복했다. 탈레반한테 완전히 항복한 꼴이나 마찬가지다. 오늘 저희 뉴스 시작하기 바로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3시 45분에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통지가 있었는데 3시 45분이라는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시간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나 3, 4, 5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왜냐하면 뭐 그런 숫자의 의미를 두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뭐 4시가 거의 다 돼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난 토요일 날 지난 주말에 휴가 중이었습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지금 뭐 백악관을 좀 비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이제 오늘까지 계속 캠프 데이빗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휴가 갔으니까 그래서 뭐 내일이나 출근할 그럴 예정이었다가 주말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급격하게 빨리 돌아가고 지금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빨리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본인 깐에는 뭐 빨리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티가 나는 것이 지난 토요일 날 이미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이 성명 발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이든 이름으로 내놓은 성명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성명해가지고 이제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과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있다면 뭐 아까 보도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간 거 정도. 그 정도만 차이가 있는 것이고 원론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프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 그곳에 가게 된 이유는 결국은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다. 알카에다 잡기 위해서 거기 갔던 것이었고 빈라덴 잡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랬으면은 목적을 달성한 거니까 철수하는 게 맞다.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내전 문제는 그것은 그 나라 안에 내전이니까 내부 문제인 것이 내정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 어제 오늘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때부터 바이든은 계속 이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다른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에 보통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대통령직을 이어받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만은 주로 대통령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정책을 막 바꿔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다른 생각과 다른 정책으로 바꿔놓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뭐 연방정부들을 갖다 이래라 저래라고 막 움직이거나 이런 명령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 이제 부통령의 역할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계속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이 국방부, 국무부 쪽에다가 계속해서 요즘
철군해라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 철군하라라는 이유는 딱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빈라덴도 사살했고 어차피 지금 뭐 알카에다 조직이 다 와해시켰으니까 목적 달성한 거 아니냐? 왜 거기에다가 계속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만 들으면 마치 그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착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단지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으면 계속 있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군부대를 주둔을 시켰던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군이 들어갔던 목적 이외에 일단 들어가서 보고 나니까 들어가 놓고 보니까 또 다른 제2의 목적이 하나 더 생긴 것이죠. 그것은 뭐였느냐? 이 아프간이라는 지형 자체가 상당히 요지란 말입니다. 이게 산세가 워낙에 뛰어나고 그래서 천연의 요새로 되어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이 중동권과 이 유럽 지역 그리고 러시아라 중국으로부터 이 중동 지역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전초기지로 삼아야 된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좀 요지에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뭐 테러리스트 핑계로 들어가긴 했으나 테러리스트 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미 미군이 들어간 뭐 연합군이 지금 나토군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국가를 아프가니스탄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면은 중국과 러시아 진영이 공산 진영들이죠. 중국과 러시아 진영으로부터 중동 지역을 커버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겠다. 전략적인 요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군 주둔을 한 것이었고 그리고 현지에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한 것이었고 그리고 민주주의 이 체제에 맞춰져서 이 동맹국으로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같이 협력을 해온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협력을 제대로 된 협력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아프간 정규군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것 이상의 더 장기적인 더 큰 안목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미군을 거기에 계속 주둔시켜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테러리스트 작전 다 끝난 지가 언젠데 왜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 있어야 되느냐. 그냥 빨리 퇴각시켜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협상을 탈레반하고 했던 거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탈레반이 함부로 움직인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쪽하고 뭔가 모종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위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그러면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오히려 전군은 탈레반 축출해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탈레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테러 단체하고는 좀 성향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레반을 자극하는 것이 뭐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또 그 외에 다른 이슬람권들을 동시에 자극하는 그런 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조치해 놨던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스 어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과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서로 평화 협정을 맺게 하고 동맹 관계를 교류 관계를 맺게 해놓고 만약에 탈레반을 친다고 하면 얘기가 조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생각 안에서는 이 탈레반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 분명히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미 했던 겁니다. ISIS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어코드를 해가지고 협정을 맺게 해준 부분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보면 이란을 또 압박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탈레반이 꼼짝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충분한 명분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깨져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송유관 사업 연결시켜주고 중국하고 이란하고 꿍짝꿍짝하게 해주는 것들도 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뭐 이란 핵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너희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사정을 하고 있는, 심지어는 오펙 플러스 가입국들한테 석유 좀 더 많이 생산해 달라라고 이렇게 막 떼쓰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린애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금 현재. 그리고선 대책 없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 빼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것이고, 그것도 원래는 트럼프의 계획대로였으면 5월 1일자로 다 빠졌어야 되는 겁니다. 진작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확실하게 쥐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5월 1일자로 빼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바이든이 9월 11일 날 날짜에 맞춰서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바꿨죠. 원래 트럼프하고 탈레반 쪽하고 협정에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협상을 좀 깨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협정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는 5월에는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바이든이 9월 11일 날 철수하겠다. 20주년 되는 9/11 사태 20주년 되는 날 상징적으로 그날 전 미군이 철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탈레반 쪽에서 더 화가 나가지고 더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왜 5월 달에 철수하겠다고 그래놓고 말이 바뀌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방 도시부터 해가지고 온갖 탈레반들의 공격들이 다시 시작이 됐고, 아프간 정규군은 그냥 맥없이 미군이 빠진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잘못하면 우린 총알바지 되고 개죽음 당한다라는 공포에 떨면서 그냥 다 흩어져 버린, 대통령도 지금 뭐 야반도주 하듯이 지금 도망가 버린, 러시아 통신에 따르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쪽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차 몇 대에다가 돈을 다 챙겨가지고 주랭랑 쳤다. 지금 군부에서도 전부 다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갔다. 망명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바이든이 내린 결정이 옳지도 않았을 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큰 구멍을 만들어낸 꼴이 돼버렸죠. 지난 20년 동안 아프간을 통해서 막아왔던 것들을 이제 다 열어주게 된 셈이 돼버렸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하고 나니까 중국에서는 협력관계 모색하겠다. 당장 그런 입장 표명이 나왔죠. 물론 지금 당장 탈레반을 국가 수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도 이미 지난 주말에 다 나왔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하고 있는 회의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 문제에 유엔이 개입하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면은 미국이 거기에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아프간 내부 문제니까 그들이 결정하게 해라. 그리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상태에서 정부가 됐을 때, 탈레반 정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탈레반 정부가 인권 유린 안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로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대응해 줄 수 있다, 협상해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지금 미군들 쫓아낸다 난리치고 막 공항까지 쫓아와가지고 공항에서 지금 거기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공항까지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나도 좀 데려가 달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나도 좀 데려가 달라. 저 트위터에 영상 올라온 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미군 군 수송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떼거지같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바퀴에 올라타가지고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가. AP통신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가 떴는데 계속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한참을 가다가 결국에는 떨어져서 죽었다. 최소한 3명이 떨어져 사망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다른 또 보도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은 5명이 사망을 했다. 그런 식으로 5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퀴에 잘 올라타면은 운이 좋으면 결국에는 이륙한 다음에 바퀴를 접지 않습니까? 바퀴 접을 때 이 기체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달렸던 모양인데 일단은 5명이 떨어져 죽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누군가가 그렇게 떨어져 사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공항에 이런 아프간인들이 주민들이 모여드니까 이들을 잡기 위해서 탈레반들이 막 따라 들어왔겠죠. 공항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격전이 벌어졌다. 지금 현재 미군이 2,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오늘 내일 사이에 추가 병력이 더 공항에 도착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뭐 오늘 성명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탈레반이 미군을 공격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뭐 도망치는 놈이 나 때리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도망치는,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탈레반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무장을 한 민간인들과 미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최소 2명이 사망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결국 탈레반 인사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탈레반 쪽에 뭔가 좀 자기 공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탈레반 간첩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뭐라는 생각은 좀 해보는데, 진짜 정말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트럼프의 그 성명서를 여러 가지 5개, 6개 성명서 나온 거 전부 다 저희 뉴스앤포스트.com 그 기사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세히 내용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성명서 내용에는 뭐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해줬던 시민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기도 전에 우리 군대를 철수시킨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미국답지 않은 겁니다. 지난 250년 동안 미국이 보여줬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한국전쟁도 발발하자마자 며칠 만에 부산까지 다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 점령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한국을 앞으로 재건할 때 꼭 필요한 인사 2만 명만 보내라. 2만 명은 탈출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도 나왔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프가니스탄에서 3만 명을 자기네들이 신변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국방부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3만 명 신변보호 해준다고 해서 나중에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3만 명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으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당장 철수해라, 빨리 철수해라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군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냥 철수해라. 그래 놓고서는 여론은 나빠지고 군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추가 병력 일단 보내라. 근데 추가 병력 일단 보내는데 최대한 빨리 철수해라.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최대한 빨리 철수할 거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저희가 보았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지적을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최고의 매우 정교한 장비를 남겨두고 떠났다. 누가 그 같은 무능을 믿을 수 있을까? 내 행정부에서는 모든 시민과 장비를 옮겨왔을 것이다. 이제는 도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미군이 갖다 주었던 지난 20년 동안 공식적인 집계로는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로는 대략 한 8,300억 달러 정도, 바이든이 직접 자기 입으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성명에서도 그랬고 바이든이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는 지난 20년간 1조 달러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조 달러를 들여서 거기 아프가니스탄에다 갖다 줬던 각종 무기, 첨단 무기들 다 갖다 줬죠. 전투기며 탱크며 다 갖다 줬죠. 거기에 있는 그 첨단 무기들, 온갖 장비들, 레이더들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놓고 철수하는 겁니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탈레반이 다 그거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창피한 군사 결과다. 꼭 그럴 필요는 없었다. 꼭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라도 만약에 제가 바이든이었다면
철수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철수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철수한다라는 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그 라이노 중에 라이노라고 이야기하는 리츠 체니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철수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철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라이노도 그렇게 지적할 정도로 너무나 창피한 지금 일을 벌린 것이다. 꼭 이럴 필요가 없었죠. 만약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다시 협상하자. 네가 협상했던 거는 내 전임자였고 나는 어쨌든 지금 백악관이 다시 들어와 새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시 협상하자라고 했을 겁니다. 전임자하고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대로. 그리고 이 온갖 난리가 다 퍼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위기 상황에 있는데 정작 본인은 휴가를 갔다. 휴가를 갔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찾는데 아니 좀 전까지는 델라웨어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없다. 캠프 데이빗으로 갔댄다. 캠프 데이빗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휴가 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휴가지 옮겨가면서 연락 두절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었다. 심각한 겁니다.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요일 날 어제죠. CNN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을 존중하고 테러 분자를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 이게 탈레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블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테러리스트를 수용하지 않는 미래 아프간 정부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부다. 반대로 여성과 소녀를 포함해 자국 국민의 기본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국이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어떤 테러 계획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테러 집단을 숨겨주는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테러 집단하고 지난번에 알카에다랑 손잡은 것처럼 또 손잡으면은 그러면 미국은 탈레반하고 같이 일하지 않겠다. 누가 미국이랑 일하겠답니까? 지금 얘네들 하는 행동을 보면은 미국이랑 일할 애들입니까? 얘네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일할 놈들이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가면은 미국은 한 표고 중국, 러시아 2표 아닙니까? 블링컨은 또한 탈레반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냥 블링컨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은 탈레반을 도와주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할 사람이니까 트럼프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면은 그 말을 믿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도와주면 어쩔 건데. 중국이 도와줬다고 탈레반 도와줬다고 혹은 러시아가 탈레반 도와줬다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 당원들 미국 입국 금지? 고작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AFP 통신은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뜻이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내놓은 성명에서 2020년에 부패한 대통령 선거가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다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그것의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이런 미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문제는 조만간에 밝혀지게 될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이니까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적어도 이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주의 기조를 가지고 세워진 이 미국 땅에서 진실이 덮여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바이든 정부는 반드시 자신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